가자. 등비수열. 정의는 이웃하는 항 사이에 뭐가 일정한, b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관계식을 알아야겠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과 같다. b가 일정하다. 아무도 안 줬는데? 왜 안 줬을까? 응? 잘못 써져 있어? 아이씨. 미안합니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세 글자. 조성. 비례식이죠. 비례식 하면 비례 상수가 나와야 되죠. 는 K. 는 K. 근데 쟤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 공비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common relation 해가지고 R을 쓰게 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관계식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친구는 뭐의 관계식이죠? 등비 중항의 관계식이 되는 친구예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배우자.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r이다. 하나 더, an 플러스 1은 an에 뭘 곱하면 r을 곱하면 나온다. 이게 등비수열의 관계식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차수랑 똑같아. 다음 뭐 배워? 일반항을 배우죠. 아이고. 초항은 뭐라 잡아요? A라고 잡아요. 공비를 R이라 잡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A는 뭐가 되죠? AR n-1제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실전 팁이랑 이어서 같이 할게요. 여러분 등차수열 생각해 보세요. A 플러스 n-1d 이렇게 쓰잖아? n-1 dr a 쓰는 요소가 비슷하죠. 우리 근데 a3이 8이라는 걸 알았어요. 등차수열에서. 그럼 일반항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a 대신 뭐 써요? 8 쓰고 n-3d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럼 쟤도 될까 이거예요. 쟤도 될까? 예를 들면 ak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뭐라고 써? ak 곱하기 r의 n-k제곱 이렇게 써도 될까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ak가 뭐죠? ar의 몇 제곱? k-1제곱 맞나요? 얘랑 r의 n-k제곱을 곱하면 뭐가 돼요? ar n-1제곱이 나와요. 가능하죠. 저 친구도 저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비가 2고요. A4가 7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 7 곱하기 2의 n-4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알아가시면 좋겠죠. 이것도 마치 이런 느낌이죠. A 아래 n-1제곱이란 친구는 여러분 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n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지수 함수 비슷한 i인가 되는 거죠. 지수 함수 비슷한 형태인 거잖아. 그치? 지수 함수꼴로 나타내 볼게요. p 곱하기 a의 qx 플러스 r제곱 플러스 s 이게 지수 함수 이동했을 때 우리가 정복하고자 했던 대상이란 말이죠. 그치? 이런 친구 어떻게 푸나라는 걸 생각해 봤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로 뭘 봐야 돼? 이 q를 봐야 됐었어. 이 q는 뭐였어? 밑이었어요. 밑. a의 q제곱이라는 밑을 갖는다고 생각하자 라고 했었죠. 그러면 x 플러스
Q분의 R제곱이 되고요. 맞니? 다음 이 P는 어떻게 해석했었죠? X축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이 P를 뭐라고 봐? A의 Q제곱에 로그 A의 Q제곱에 P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물론 P는 뭐일 때? 양수일 때만요. 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가지고 올라가? 아니, 앞으로 빼두는 거죠. 왜? 진수 조건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R에 n-1 플러스 로그 A의 R제곱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어디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뭐 틀렸어? 감사합니다. X축 방향 평행이동만 허용하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뒤에 Y축 방향 평행이동까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얘 뒤에서 배우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등비수열의 합, 이 친구는 등비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형태가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면 지수함수는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하죠. 근데 등비수열은 이 미친 R이 0보다 클 필요가 없잖아. 0이어도 되고 음수여도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어서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단 등차 수열의 그래프는 문제풀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생각해보고 푸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야. 근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적 사고, 기하적 사고가 문제풀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미적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적분이란 과목에 가시면 등비수열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럼 그때는 생각하실 때 개념 배우고 문제 풀 때 이 등차 수열의 기하적 사고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R이 1보다 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잘 안 보이는 색으로 쓸게요. 기억이 잘 안 남으라고. 한번 듣고 넘겨요. 그러면 R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죠. 여기가 몇 콤마? 0,1이죠. 근데 이 친구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냥 X축만 긋고 이렇게 긋는 거죠. Y축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1, 2, 3, 4, 5, 6 이렇게 가져올 거야. 그러면 너의 함수값, 너의 함수값, 너의 함수값, 너의 함수값이 각각 몇이야?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R이 1이면 어때요? 여러분 공비가 1이면 무슨 수열이 되죠?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상수수열이 되죠. 그럼 계속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지수함수 형태가 아니라 상수함수 형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함수가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미안해요. R이 0과 1 사이면 그래프가 뭐예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다음 R이 0이면요? 잘 나오지 않죠? 이 친구도 모든 항이 0인 상수수열이 등장할 거예요. 맞나요? 아니죠. 첫째 항은 0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그치? 첫째 항은 살아있지만 둘째 항부터 다 0이 됩니다. 공비가 0이면 첫째 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해했어요? 다음 R이 그러면 이제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볼까?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입니다. A1 몇이죠? 1입니다. A2는 몇입니까? 아이 외로워라. 마이너스 2죠. A3은 4. A4는 8이죠. 그러면 이 친구의 이 수열에 뭘 떠올려 볼 수 있을까? 절대값을 때려볼 수 있겠죠. 절대값만큼은
이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때리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의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래프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미적분에 가면 뭐 하냐? 그럼 저 세상 끝까지 가면 얘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야. 다음,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이 친구의 X축 대칭을 끌고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어디로 가? X축에 점점 달라붙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적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등비수열이란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음, 등비 중앙이 나와야겠네요. 지울게요. 세, 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백지 테스트 더럽게 안 해가지고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제곱이 AC와 같다는 거죠. 그럼 B는 뭐가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와 같다. 그러면 걱정이 하나 생겨. 뭐가 생겨? AC가 음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왜? A에다가 뭘 곱하면 C가 되죠? R에? 제곱을 곱하면 C가 되죠. 근데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냥 0보다 크다고 생각합시다. 양수잖아. 그치? 즉 둘의 부호가 어때? 일치하니까 얘네는 무조건 안에가 양수가 되면서 허수가 될 리는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등비 중앙의 정의가 뭔데? 그치, B죠. 이 B를 뭐라고 불러요? 등비 중앙 이런다? A와 C의 등비 중앙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관계식은 뭐가 될까요? 아까 했었어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등비 중앙의 관계식이 됩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수열의 균합적 정의 가면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an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an 플러스 2 곱하기 a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등비 중앙의 관계식이죠.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랑 등차 중앙과 비슷하게 A1 더하기 A10은 어떻게도 쓸 수 있죠? A2 더하기 A9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2A 2분의 11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그럼 얘는 어때요? A1 곱하기 A10 이번에는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얘한테 R을 곱하면서 얘한테 R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A2 얘는 A9 이렇게 같죠. 그럼 뭐라고도 쓸 수 있어? A에 2분의 11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등차랑 등비랑 좀 다른 게 등차는 이렇게 써도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처음엔 거리낌이 있으셨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거리낌이 별로 없잖아. 그냥 쓰면 되겠다는 걸 이해하시죠? 얘는 어때요 여러분? 분모에 2가 나온다는 건 뭘 뜻해요? 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수 자리에 2분의 가 등장하니까요. 그러면 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야겠죠? 얘랑 홀수 짝수 즉 홀짝성이 반대면 홀짝성이 반대면 더했을 때 홀수가 되죠. 그래야 밑에 2가 깔리면서 2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2가 등장하면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아, 혹시 공비가 제곱수인가? 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비가 제곱수인지 제곱수가 아닌지를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공비가 제곱수라면 그냥 지체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 사용해도 돼. 근데 얘가 제곱수가 아니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 복잡하니까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다음. 자, 이거는 그냥 사고력에 대한 얘기인데,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참,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다들 느꼈겠지만 뭐냐면 얘랑 공비에 대한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 빼도 차수가 변동하진 않아요. 1차에서 논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R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차수가 바뀌고요. A에 대한 차수가 변해요. 둘 중 중요한 건 A의 차수가 변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등차수열은 있잖아. 등차수열은 어차피 해봐야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PN 플러스 Q라고 쓸게. 헷갈리겠다. 미안해요. 아무리 더하고 빼도 얘는 몇 차야? N에 대한 1차가 된다고. 이해돼요? 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A와 D의 차수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등차수열의 두 항을 곱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A5 곱하기 A7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두 항을 곱하는 행위를 꽤 많이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A의 차수가 2차로 높아졌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선 지금 어떤 측면을 보고 있느냐? 대수적 측면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연립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짐작해 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제곱이 돼서 A가 1차라고. 근데 이 친구는 A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러면 파회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얘네 둘을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지. 나눠도 차수 자체가 달라서 A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이해됐어요? 지금 개념이야, 얘들아. 실제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은 당연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야. 차수가 달라. 그럼 뭐 할 생각을 해봐야 돼? 뭐 할 생각 해봐야 돼? 이거 제곱할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가 돼요? 얘를 제곱해야 A제곱이 되면서 나눴을 때 문자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얘는 일반항 두 개가, 항이 두 개가 곱해져 있고 얘는 곱해져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동차가 되기 위해서 너를 제곱하는 걸 먼저 떠올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근데 이거를 여러분 복습하지 않고 개념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이렇게 절대 안 푸실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풀게 돼? 아까 말했듯이 이걸 쓰게 된다고.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등차수열에서 그래프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예를 들면 A2 더하기 2 A5가 몇이다 하면 원래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4D를 더해가지고 2A 플러스 5D가 몇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의 식이 더 등장하면서 연립을 푸시게 된다고. 여러분 완전 올챙이적 시절 생각해봐요.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하나로 묶어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두 항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보통 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A2가 3이고 A5가 7이래. 그럼 너는 어떻게 풀 거야? 둘이 뭐 할 거야? 뺄 거 아니야? 빼서 3D가 4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 이게 왜 빼는 거야, 여러분?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기 때문이잖아. 그걸 없애려면 빼기를 해야 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시간 오래 걸리는 연립방정식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문자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는 거지, 내신에서는. 그 방법이 여기서 뭐다? A의 차수를 맞추라는 거야. 그러면 나누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한 문자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해되겠니? 나 중요한 얘기 했는데 지금.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등차 수열의 합이겠죠. 등비 수열의 합. 증명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증명이 중요하죠. 왜? 뒤에 가면 이 증명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유형이 존재해요. 뒤에 수학적 기납법에 가면. 그래서 이 친구 외워주셔야 돼요. 방법을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를 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가봅니다. 그럼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초항을 A, 공비를 R이라 가정하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마지막 항은 AR n-1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에 R을 곱하는 거예요. 공비를 곱해요. RSN을 작성해 보세요. 그럼 A는 뭐가 되죠? AR이 되죠. AR은 AR 제곱이 될 거고요. 쭉 간다 치면 여기 있던 AR n-2제곱에 R을 곱하면서 AR n-1제곱이 될 거고 마지막 이 친구의 R을 곱하면 AR n제곱이 되게 돼요. 그러면 같은 항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죠. 그럼 뭐 하고 싶다? 빼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훗날을 위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위해서 같아서 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빼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얘네가 뺐을 때 사라지진 않지만 뺐을 때 예뻐지는 형태가 유형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 미리 얘기할게요. 그 유형은 등차 곱하기 등비의 합이에요. 뭐 예를 들면 2n-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러한 일반항이 나오면 수열의 합을 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이 과정을 직접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럼 얘네 둘이 뭐예요? 네? 빼는 거죠. 그죠? 빼줘요. 그럼 여기는 1-R의 SN이 되고요. 여기는 A랑 얘가 빼진 상태로만 남아요. 그럼 A로 또 묶이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죠? 언제만 너가 0이 되지 않을 때만요. 그렇죠?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R이 1이면 상수 수열이죠? 즉 모든 항이 다 A예요. A를 몇 개 더해요? N개. 그럼 얘는 AN이 되죠. NA보단 AN이 낫겠죠? A가 보통 미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SN 두 갈래로 나뉜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근데 어떻게도 쓰죠? 반대로도 써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쓰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도 쓰입니다. 언제 r이 1이 아닐 때. 이거 원래대로라면 노란색으로 쓸 이야기야. 노란색. r이 1일 때는 a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지? 네. 이거? n-2제곱이에요. 자, 이제 원래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개념이?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해봐. 등차수열 맨 처음 뭐 배웠냐면 관계식 배우고 일반항 배우고 등차 중항 배우고 등차수열의 합 배우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배우죠. 근데 등비수열은 그게 없죠. 왜일까요? 중복이니까. 앞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우린 다뤄봐야겠죠. 그치? 등차수열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나왔을 때, 정확히는 초항과 공비를 알고 있을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엔 반대로 SN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해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고 배웠죠. 이건 등차 수열만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모든 수열이 다 그래요.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등비수열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요.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엔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r-1분의 a라는 걸 하나로 보면요. 어떠한 지수 함수에 앞에 어떠한 문자가 곱해지고 뒤에 어떠한 문자가 더해진다. 근데 이때 만약 너가 마이너스 p라면 너는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는 순수한 등비수열의 합이고 여기서 어떠한 게 또 더해져 있으면 이건 뭐가 달라진다? 첫째 항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렇게 나왔어요.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수열의 합이 얘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Sn-Sn-를 해가지고 이 이상의 규칙을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해서 1일 때 따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항상 뭐부터 해봐라? 0부터 대입해보라고요. 0부터. S0이 몇이에요? 얘가 1이죠? 그럼 2가 되죠. 아, 첫째 항이 몇만큼 다르구나. 이만큼 다르구나. 이만큼 다르구나. 나는 눈치 깠죠, 그쵸? 그럼 여기다 뭐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얘가 나오면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냐면요. 이렇게 조작합니다. 잘 봐요. 3으로 묶어내버려요. 그럼 2의 n제곱 하고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1. 그렇지. 얘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3을 썼죠? 그럼 플러스 2. 얘가 누구예요? S0인 거죠. 마치 등차 수열에서의 무슨 항? 상수항과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간다. 자, R이 몇이에요? 2인 게 보이시나요? 잘 봐요. R이 1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얘 도대체? R-1분의 A 아니냐는 거예요. R-1분의 A. 이거 보여요? 이 R-1분의 A 아니냐고. R이 몇이라고? 그럼 얘가 A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일반항이 바로 나오지. 일반적으로 뭐야? 3 곱하기 2에 n-1제곱 n이
2 이상일 때 3 플러스 2가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게 가장 빨라요. 빠르면서도 본질적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좀 복잡하게 써볼게요. 이 친구 어때요? 처음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이걸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나요? 눈치챘어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괜찮죠? 그치? 여기서 이질감이 들어야 돼,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아? 지수가 자연수를 벗어나는 순간 항상 미체 조건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정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럼 얘는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아? 너 괜찮잖아, 그치? 왜? 정수면, 지수가 정수면 미체 조건이 뭐야?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치? 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에 대한 이질감을 그냥 없애고 싶은 거야. 여기 유리수 나올 일이 없다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올 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푸는 데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질감 가질 필요 없어. 지수 법칙 따질 필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가보자. 그러면 이 친구 내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죠? 너의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럼 자동으로 뭐해? 마이너스 1을 뒤에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게 몇이야? 3분의 4죠. 그럼 뒤에 플러스 3분의 17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따라오니? 오케이. 그럼 R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R-1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A. 너가 마이너스 3분의 4 앞에 붙어있는 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A는 몇이 돼? 3분의 16이 되는 거야. 따라서 A에는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되고요. 다음 첫째 항은 3분의 16에다가 뭘 더해요? 뒤에 얘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가장 빠르다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 정도면 등비수열합은 마쳤고요. 다음 등차 수열의 합에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S10-S7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등차 수열입니다. A 8 더하기 A9 더하기 A10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와 같다? 3A9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등비수열은 어때요? 여기까진 같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 중항에서 일어나. 등차 중항은 덧셈에 관련한 정보였어요. 근데 등비 중항은 곱셈에 관련한 정보란 말이야. 그래서 수열의 합과 호환이 많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호환이 많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등비 수열은 수열의 합끼리 더하고 빼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 뭐냐? 나누는 거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S3분의 S9가 뭐냐? 자, 한 번만 써볼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플러스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자, 쌤 그냥 공식으로 밀어볼게. 공식으로 민다. 잘 봐. 이 친구 공식하면 뭐 돼? R-1분의 뭐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1 분의 A 곱하기 R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항상 약분되는 게 뭐야? R-1분의 A가 항상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럼 결국에는 R3제곱 마이너스 1분의 R9제곱 마이너스 1이지. 자, 여기까지 와도 괜찮지만 한 단계만 더 가보자. 한 단계만. 한 단계만. 봐봐. 지금 3과 9죠. 무슨 관계죠? 약배 관계죠.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아니냐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아래 9제곱이 너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있잖아. 아래 세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 뭔 말인지 알겠어? 아래 세제곱이 한 문자여야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보여? x세제곱 마이너스 1 형태가 보이지? 됐니?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아래 6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약분 딱딱 때려가지고 얘만 남는 거지. 됐니? 됐어. 자, 우리 절대 이 과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나 시간 낭비야, 얘들아. 너무너무 시간 낭비야. 잘 들어봐. 자, 이 이야기를 할 거야, 결국에는. 잠깐 딴 길로 세서 아까 했던 이 친구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등비수열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무슨 관계예요, 지금? 약수배수 관계라는 거야. 끝까지 잘 들어주시게. 자, S3이 5고요. S6이 15고요. 그럴 때 X9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아까 쌤이 이야기한 정보에 의하면 이 두 개 나누는 게 간편한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처럼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아까 거 기억나? 플러스 n제곱 d였어요. 그치? 아, 무슨 d인지는 궁금하지 않지만 그냥 공차가 있더라,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거지. 이 친구 뭐라 S3라고 하고요. 얘는 S6-S3라 하고요. 얘는 S9-S6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거 뒤에 마이너스 S 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해당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될까? 이 친구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AR 세제곱 플러스 AR 4제곱 플러스 AR 5제곱이야. 그럼 어떤 연산을 해야 얘가 나올 거야? 어떤 연산을 하면 제가 나오죠? R 세제곱을 곱하면 되죠. 이해돼요? 곱하기 R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세제곱이죠? 항이 3개라서요. 그럼 일반화하면 R에 N제곱이 됐을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이 문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너를 얘로 뭐 해야 돼? 얘네가 무슨 수열이야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등비수열. 잘 봐. 그럼 얘를 얘로 뭐 해? 빼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야. 쌤이 뭐라 그래? 접두사라고 해야 돼? 그것만 살짝 흘려보니까 바로 낚여버려서 얘로 하면 나누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낚이면 안 돼. 얘를 얘로 빼야 돼요. 10이 되죠. 얘는 5 그대로 5죠. 곱하기 몇이죠? 2죠. 그럼 또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답은 얘네를 다 더한 3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니? 다시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등비수열인 거잖아. 얘네가 등비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S6-S3을 먼저 구해요. 15-5. 그 다음 얘를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럼 2죠. 그게 뭐 역할을 해? 공비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따라서 곱하면 20. 얘가 뭐야? S9-S6이겠지. 그러니까 얘를 싸그리 더하면 S9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되겠니? 자, 간다. 잘 봐.
그럼 S3분의 S9는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보이니? 이런 느낌이 보여야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S9는 뭐예요? 이게 보이면 좋다는 거야. 얘다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S3분의 S9가 잘 들어봐. 13이래. 그럼 이게 떠올라야 돼. 이런 방정식이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니? X가 뭔 거야? R세제곱. 그렇지.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치? 첫 번째, 너와 너가 무슨 관계? 약수와 배수 관계인 두 수열의 합이 나오면 두 친구를 뭐 할 생각을 해라? 나눌 생각을 해라. 그러면 방정식이 나올 거다. S 5분의 S 20이야. 뭐가 돼? X 세제곱 플러스, 이게 헷갈리면 1부터 쓰면 돼요. 처음에 1이잖아, 그치?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 몇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은 뭐야? 고차 방정식의 풀이지. 고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인수분해예요. 그쵸?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형태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쵸?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치? 오메가 같은 그런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인수분해 공식 되는지 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최종 풀이가 뭐야? 인수정리죠. 여러분 많이 하잖아. 3차 방정식 나오면 뭐해? 갖다 때려 넣어갖고 0 되는 거 확인하시잖아. 결국엔 그거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쌤이 13을 딱 때린 순간 x가 얘가 얘 좀 가깝게 근데 조금 작게 3? 이런 느낌으로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뭐야? 수치 대입법. 그냥 때려 넣어보자 이거야. 근데 다음 두 번째 방법. 여러분 배웠는데. 여러분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상반 방정식. 그치? 상반 방정식으로 푼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등차수열에서 뭐가 떠올라요? 이게 떠올라야 되는 보기차 방정식. 등차수열은 풀마 D가 많이 나와. D가 2면 마이너스 2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D제곱이 나오는 보기차 방정식으로 많이 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2, 4, 8이라는 수가 나와. 그럼 8, 4, 2도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선 공비가 몇이야? 2죠. 여긴 몇이야? 2분의 역수를 근으로 한단 말이야. 그게 상반 방정식의 뜻이었잖아. 그치? x 플러스 x분의 1 이 친구를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 그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도 t가 되니까. 이런 얘기했던 거. 그래서 여기선 상반 방정식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있잖아. 근데 끝까지 들어봐. 상반 방정식도 상반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모든 개수가 같은 요런 형태예요. 그럼 요런 형태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는 거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죄송합니다. 얘는 이게 있었으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니? 그죠? 얘가 있으면 뭐가 돼요? x?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다시 풀어볼게. 잘 봐.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집에 가자. S3분의 S9가 13이래. 잘 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몇이야? 13이지. 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1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얘가 편한 사람도 있고요. 얘가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문제가 뭐냐? 양쪽이 다 바뀌기 때문에 지레 짐작이 어려워져요. 숫자가 커지면. 그래서 저는 숫자가 커지면 얘를 써요. 작을 땐 얘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겠어? 처음에는 이걸 쓰세요. 알겠죠? 이걸 쓰고 다음 여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 복습 테스트 있어요. 등차 수열이래. 삼각함수의 활용 복습 테스트 있습니다. 과제는 등차 전부랑 등비 수열 난이도 4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